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찾아주시는 국내 사건, 사고 최강 투톱 궁금증 해결사 박준 변호사, 김은배 팀장님, 그리고 장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가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에 여성을 납치해서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의 공문을 샀는데 이 중학생한테 이제 실형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요, 징역을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는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지난 10월 새벽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접근한 뒤에 이 40대 여성을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중학생이 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또 현금과 휴대전화까지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이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했다. 김은배 팀장, 일단은 중학생층에서 그때 선처를 호소하면서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아이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꼬중 들으면 눈물도 흘렸다. 이렇게 했는데 범행 살펴보면 사실 이 15살 중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걸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내린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을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예. 성폭행을 하고 근데 성폭행 과정에서 자기 소변도 먹이고 또 그리고 그 문제는 좀 변태적인 행위도 강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내가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 신고하면은 퍼뜨리겠다. 그리고 신고하면 딸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휴대전화를 찍었습니다. 예. 이거는 학생으로서 할 행동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피고인이 왜 그랬냐면 오토바이를 살려고 오토바이를 젊은이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살려고 자금이 필요한데 이 피고인이 사실은 성매매를 유도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유인한 다음에 강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그런 범행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죄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또 선생님께 꾸중 들으면 눈물 흘렸다. 이게 뭐냐면은 예의도 바르고 심성이 착하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정상 참작이라든지 장량 강약을 받으려고 이제 한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 피고인도 구속 중에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한 게 아니고 판사님한테 했습니다. 판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한테 해야죠. 그렇죠.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하고 몇 년 살고 나가는데 다시 안 그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마 그 선고 날에 아마 저기 갔던 모양이 피해자가 방청소에 갔는데 예의군이 하는 걸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2개월 넘도록 피해자라든지 피고인이라든지 피고인 가족들이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필로 편지를 보내는데 또 자필로 쓴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하게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아직도 반성을 좀 못하는 기분이 들긴 합니다. 이 피해자는요, 이 재판장에서 막 오열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목소리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걔는 갇혀 있기라도 하죠. 저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일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산송장밖에 못 재요. 산송장 같아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박준 변호사님, 피해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일상생활도 거의 못할 지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지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됐고요. 자식한테는 지금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자식은 장애 모르는데 지역 사회에 알려 있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항소는 피해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지금 하겠죠. 근데 검사 입장에서 구형한 것보다 사실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지금 선고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항소의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소년의 경우는 저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형을 주지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형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상에 15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년, 최대 10년 이 사이에 지금 형이 떨어졌는데 요게 좀 부족하다면 항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뭐 또 부족하다면 더 최대 한기까지 10년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시고. 일단은 변호사님,
이 중학생이 모범수로 일단은 생활한다면 뭐 5년 만에 형을 마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가 또 항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실제로 소년법에 이런 걸 왜 뒀냐 하면 이유가 그겁니다. 소년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고 아주 창창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복역을 잘하고 이게 좋다면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단기를 준 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요. 근데 이제 이 피고인, 이 15살 중학생 피고인은 정말 엽기적이고 정말 이건 사실 정말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15살 맞나 싶어요. 진짜 믿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소년법에 이게 맞느냐 이런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이제 특강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요. 특정 강력범죄 이게 가중처벌되면 이제 15년, 7년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15년, 단기 7년. 그럼 무조건 소년은 부정기형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모범수로 생활 잘한다면 지금 형 그대로라면 5년만 이제 생활하고 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친구라서 뭐 기회를 줘야 되느냐, 그래도 이제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냐, 여기서 좀 말들이 좀 오갈 것 같습니다.